안녕하세요. TV닥터의 이정미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의 호감도를 결정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얼굴형입니다. 밋밋하고 평범한 얼굴형보다는 좀 자연스러우면서도 입체감 있는 그런 얼굴형들을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TV닥터 이 시간에는 자연스러우면서도 입체감 있는 얼굴형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술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인상을 크게 좌우하는 얼굴형. 요즘엔 수술을 하지 않고도 필러나 자가지방증을 이용해 자연스럽고 입체감 있는 얼굴로 만들어주는 페이스 리모델링 시술 기법이 관심을 끌고 있다는데, 얼굴형의 입체적인 디자인을 통해 세련되고 호감 가는 얼굴로 만들어주는 페이스 리모델링에 대해 알아본다. 네, 항상 아름답다, 미인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은 시대에 따라서 그 아름다움이라든지 그 미의 기준은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입체적이고 좀 부드러운 인상을 주는 그런 얼굴형들을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데요. 그런 얼굴형을 만들 수 있는 이 페이스 리모델링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으로는 수환성형외과의 황성우 원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미인형이라는 것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변화가 돼 가는 것 같아요. 예. 요즘에는 어떤 얼굴형을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고 또 미인형이라고 부릅니까? 예전부터 미인으로 느껴지신 분들은 지금 봐도 역시 미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시대별로 약간 선호되어지는 취향은 다른데요. 예전에는 눈, 코, 입이 좀 뚜렷한 그런 얼굴형이 많이 선호되어져서 이제 그런 쪽의 수술이 많이 이제 의뢰가 들어왔었고, 요즘은 얼굴형이 조금 더 입체적이고 어떤 들어오고 나온 것이 확실한 오목조목한 느낌을 주는 얼굴형이 요즘은 선호되어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근데 이제 동양인들의 경우에는 서양인들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윤곽이 덜 또렷한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밋밋한 얼굴을 조금 입체적으로 바꿔준다. 그런 의미에서 페이스 리모델링 그렇게 이름을 지으신 것 같은데 어떤 시술법입니까? 이 페이스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마다 모든 얼굴형이 다 다릅니다. 같은 눈, 코, 입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간격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두 다 다르죠. 그런데 그런 자신이 가진 핸디캡을 보완하는 입체감을 줘서 입이 나왔다든지 밋밋하다든지 하는 부분을 개선을 하고 기존에 있는 눈, 코, 입을 조금 더 아름답게 보이도록 보완을 하는 시술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입체감 있는 얼굴형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시술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페이스 리모델링을 할 때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얼굴형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네. 일단은 본인이 가진 있던 핸디캡 중에서 입이 나와 보이는 경우는 입이 들어가 보이게 디자인을 하고, 밋밋한 얼굴은 입체적으로 보이게 디자인을 하는데, 그런 디자인에 필요한 재료들은 주로 쓰는 게 보형물, 그 다음에 미세 자가 지방, 그리고 필러, 이 세 가지를 복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부위별로 똑같은 것이 사용되는 것이나 환자마다 다르게 사용되게 됩니다. 네. 모든 환자분들이 그 얼굴의 피부의 탄력도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입체적으로 저희가 뭘 만들려고 할 때 그게 나올 수 있는 한계는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나올 수가 있는 얼굴형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많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얼굴형을 가지신 분들도 많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맞게끔 보형물을 쓰거나 지방을 쓰거나 필러가 쓰는 것이 선택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재료들의 느낌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딱딱한 느낌을 주는 성향에서는 딱딱한 느낌의 재료를 쓰게 되고, 좀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곳은 부드러운 재료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을 때나 말할 때나 표정을 지을 때 딱딱한 것을 쓰게 되면 부자연스럽겠죠. 네. 그런 부분은 대부분 자가지방을 쓰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또 어느 부위냐에 따라서 각각 쓰이는 그런 재료들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지금 보면은 뭐 안면 윤곽 수술이라든지 보형물 수술이라든지 자가지방, 필러 여러 가지 한꺼번에 다 성형 수술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페이스 리모델링을 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수술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나요? 굳이 나눠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시에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굳이 나눠서 하는 경우에서는 얼굴이 지금 넓은 상태에서 얼굴을 입체적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얼굴을 좁혀놓은 상태에서 얼굴을 입체적으로 만드느냐가 디자인이 참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계적으로 나눠야 될 필요성이 있는 얼굴형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대부분은 이제 같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입이 나왔다는 어떤 핸디캡이 있으신 분들을 밑부분 따로 하고 윗부분 따로 하고 코 수술 따로 하고 이러면 서로 조화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같이 입이 나오신 분들이라도 이 광대의 넓이라든지 얼굴의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돌출 입이라도 그 디자인의 형태라든지 나올 수 있는 입체감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입 주변을 같이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디자인을 생각해서 한꺼번에 동시에 수술을 해주는 그렇습니다. 것이 좋다. 그런 말씀이신 예.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수술이 한 가지만 해도 부담스러운데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수술을 한꺼번에 했을 때 이렇게 좀 부담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진 않습니까?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어떤 입이 나왔다는 핸디캡을 보정을 하고 밋밋하다는 것을 입체적으로 바꾸는 그런 시술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일부분, 얼굴 위쪽 부분 따로하고 밑부분 따로하고 중앙 부분 따로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는 우리가 부드러운 디자인이 나오질 않고 자연스러운 디자인이 나오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런 걸 따로따로 다 시술을 받으신다면 오히려 회복기가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메인 체험할 때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메인 핸디캡, 뭐 밋밋하다든지 입이 나왔다든지 또는 뭐 얼굴이 넓어 보인다든지 하는 메인 핸디캡의 교정은 한꺼번에 시술을 하고 초반에 좀 부기가 있더라도 같이 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얼굴 디자인을 생각한다면은 동시에 수술을 하는 것이 더 맞는 그렇습니다. 일이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럼 동시에 여러 가지 수술을 하기 때문에 뭐 주의할 점이라든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도 더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같이 수술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도 반드시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입이 나왔다든지 밋밋하다는 그런 부분을 같이 교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이 나온 경우는 입 위쪽과 아래쪽 그리고 밋밋한 경우는 이마에서부터 턱끝까지 입체감을 조금씩 다 보완을 해야만 얼굴이 전반적인 느낌이 입체적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입 같은 경우는 입의 위쪽과 아래쪽을 같이 교정을 해야만 입이 들어가는 효과를 남들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만일 이것을 입 위쪽을 따로 하고 입 아래쪽을 따로 하고 할 경우는 전반적인 조화가 어색해서 남들이 봤을 때 참 어색한 얼굴이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고 또 밋밋한 얼굴을 뭐 이마 조금 하고 아래쪽 조금 하면 오히려 더 회복기가 더 길어져서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죠. 네. 그럼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실제 수술 과정을 담아왔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얘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뭘 하시는 건가요? 일단 얼굴형을 입체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한데 네.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얼굴 표정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좀 많은 부분을 입체적으로 내기 위해서는 주로 사용되는 것이 이제 자가 지방이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지방을 채취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지방을 단순히 뽑아서 넣는 그 사고는 좀 다릅니다. 저희가 지방 이식에 있어서는 그 지방세포를 저희가 안전하게 유지한 채로 이식을 해야만 얼굴 내에서 이제 잘 생착이 되고 그 생착된 지방이 적절한 입체적인 볼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을 뽑아서 그 지방세포를 살리는 공정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얼굴이 밋밋하다든지 입이 나와 있는 경우는 부가적인 다른 시술을 같이 시작하는 저런 디자인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뭘 하시는 건가요? 예, 지방을 지방을 주입하고 계신 주입하고 건가요?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은 처음에 이제 저희가 대부분의 시술이 이제 국소 마취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얼굴의 많은 부분에 디자인을 할 때 전신 마취로 할 경우는 이제 마취 시간이 길어지고 또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무통 마취와 국소 마취를 병행해서 환자의 의식이 완전히 있는 상황이지만 통증이 없도록 하는 과정을 복합시켜서 저희가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저건 뭐죠? 지금 얼굴 쪽에 이제 지방을 넣고 예. 저희가 이제 지방을 넣을 때 이제 절개를 아주 조그만 절개를 넣어서 그 네. 절개창을 통해서 저희가 지방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봉합을 하고 그리고 이제 환자분을 세워서 디자인이 제대로 나왔는지 보고 다시 또 네. 보강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 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방을 이용해서 주로 수술을 하신 그렇죠. 경우네요. 이마 쪽은 지방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입이 나온 위쪽은 저희가 보형물을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것이 예. 이제 여러 가지 수술을 하다 보면은 붓기가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 한 가지 뭐 수술만 하더라도 붓기가 많은데 여러 가지 수술을 했을 때 붓기가 더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시술 자체에서 오는 붓기가 반드시 있죠. 수술이라는 것이 붓기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술 후 붓기라는 것이 환자분의 체질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또 받죠. 잘 부으시는 분들은 잘 붓고 예. 쉽게 부딪혀서 멍드시는 분들은 또 쉽게 또 잘 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붓기도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수술 자체에서 오는 붓기는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수술 후 관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수술 후 붓기를 빨리 뺄 수 있는 그런 쪽에 신경을 더 쓰시는 게 좋죠. 그럼 보통 붓기는 어느 정도 간다고? 어느 부분만의 디자인을 하고 어떤 핸디캡을 얼마만큼 교정하냐에 따라서 붓기는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단순히 필러라든지 지방을 가지고 보완을 할 경우는 사실은 뭐 일주일이면 간단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입이 많이 나온 경우라든지 얼굴이 많이 넓어 보이는 경우는 더 많은 양과 더 많은 이제 지방과 더 많은 필러, 보형물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 붓기는 더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제가 대체적으로는 얼굴을 이마에서부터 끝 아래쪽까지 모두 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교정한다고 했을 경우에 한 2주 정도는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물론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다 다를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지만은 이 페이스 리모델링을 할 때 걸리는 그 시술 시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요즘은 그 필러가 여러 종류가 나와 있어서 좀 네. 딱딱한 느낌을 주는 필러에서부터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필러 그리고 뭐 한 1년이나 6개월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지속되는 그런 필러도 있고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는 필러도 있습니다. 이런 필러만 가지고 만약 얼굴을 디자인할 경우는 1시간 이내로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행위일 경우는 이제 제가 보형물 넣기도 하고 지방을 뽑고 넣는 과정에서 한 3-4시간 정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예. 네, 오늘 TV닥터 이 시간에는 자연스러우면서도 입체감 있는 얼굴형을 만들 수 있는 페이스 리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지금 아래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거나 저희 인터넷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정성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페이스 리모델링 볼게요, 선생님. 이제 무엇보다도 이 페이스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디자인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페이스 리모델링이 바로 이거다. 그런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진을 한번 보면서 예. 볼까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입이 좀 나와 보이고 네. 그다음에 얼굴 자체에서 음영이 제가 인상에서 크게 많은 부분을 좌우하는 것이 이 눈매랑 인매가 많은 부분을 좌우합니다. 근데 이 인상은 단순히 쌍꺼풀이 있고 뭐 쌍꺼풀이 없고 해서 눈이 아름답게 보이고 아니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이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는 입 주변이 입체감과 다시 동시에 이뻐야만 입이 이쁘게 보이는 것이고 눈이 이쁘기 위해서는 눈썹과 코 그리고 눈 밑의 볼륨이 적절히 갖춰졌을 때 그 눈이 더 한층 더 이쁘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이마, 그 다음에 코 옆, 앞쪽 턱보다는 입이 더 나와 보이는 이런 형태를 가진 얼굴형을 저희가 입이 들어가 보이게 앞쪽 부분과 그 다음에 코 옆에 입체적인 볼륨을 줘서 입이 들어가 보이게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마에 볼륨을 줘서 이마와 코 연결 라인을 만들어 드렸죠. 그리고 예. 저희가 사람들의 어떤 미인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것은 일종의 느낌입니다. 예. 그런 느낌을 좌우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얼굴에 구현을 하는 것이죠. 네. 단순히 쌍꺼풀이 있고 코가 높다고 해서 미인으로 느껴지는 것은 반드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연스러운 얼굴 그리고 조화가 중요한데 우리가 사실 부모님의 얼굴이나 친구분의 얼굴을 봤을 때 그 사람의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입이 어떻게 생겼는지, 코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만나는 순간에 아 누구구나, 제 친구 누구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느낌을 좌우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눈, 코, 입이 어떻게 얼굴에서 배열되고 있는가, 가운데 얼굴이라 그러는데요. 그리고 그런 눈, 코, 입의 주변의 입체감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 사람 아 미인이다 아니다라는 그런 느낌을 크게 좌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느낌을 저희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눈과 입 주위에 입체감을 주게 되면 나온 입도 어떤 뼈 수술이라든지 교정 같은 걸 장치를 거치지 않아도 입이 들어가 보이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눈과 입 주위에 입체적으로 바꿈으로 해서 눈매와 인매를 좋게 해주는 그런
이미지를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눈만 예쁘게, 코만 예쁘게, 뭐 입만 예쁘게 이렇게 각각 예쁘게가 아니라 전체적인 조화가 잘 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그렇죠. 바로 페이스 리모델링이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각각 어떤 얼굴 형태에 따라서 어떤 예. 식으로 디자인이 이루어지는지 그 케이스별로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입이 나온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네. 이제 입이 나오신 분들은 제가 약간 인상학적으로 보면 약간 뿌르퉁해 보이고 예. 그리고 입이 나와시는 분들이 사실 또 눈꼬리가 올라가 있으면 타인에게 좀 매서운 인상을 줘서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입이 나오신 분들이 고민이 이제 많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할까 하는 고민이 많은데 입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입체적으로 보면 입 주변 앞턱과 코 옆이 꺼져서 입이 나와 보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 이런 분들은 저희가 입을 강제적으로 밀어 엮는 식의 어떤 얼굴형의 교정이 아니라 입을 그대로 둔 채로 주변을 입체적으로 바꿔서 입이 들어가 보이게 하는 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이 들어가게 보이는 것을 주변을 입체적으로 바꾸게 되면 입도 들어가 보일 뿐더러 얼굴형도 같이 좋아지게 되는 그런 형태를 같이 이제 부가적으로 알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입이 나온 경우에는 입을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출하게 해서 입이 들어가 보이게끔 만들어준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입이 나온 경우 시술 이후에 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입이 나온 경우를 네. 입을 들어가는 식의 직가적 교정이나 뭐 뼈 수술을 통해서 넣을 경우는 이 입이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얼굴이 밋밋한 상태에서 입이 들어간 형을 띄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입이 아까처럼 나온 상태에서 저희가 아래쪽 턱 부분, 코 옆에 여기 있는 부분이죠. 예. 저희가 인상학적으로 오악이라고 표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얼굴에 입체적으로 5가지 봉우리를 말하는 것을 오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오악의 느낌을 살릴 경우는 인상이 상당히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이마, 코, 앞턱,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눈 밑에 있는 이 볼륨을 5가지 볼륨인데 입 주변 같은 경우에서는 아래쪽 턱 부분과 그 다음에 눈 밑에 있는 오악 이 부분을 살려주는 디자인을 해서 이제 입이 들어가 보이게 디자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래쪽 얼굴이 큰 경우에서는 제가 이마 쪽 입체감을 조금 더 보강을 하게 되면 아래 얼굴이 작게 보이게 하는 느낌을 주고 이마에서부터 턱 끝까지 가름한 느낌을 주는 형의 얼굴로 바뀔 수가 있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마의 볼륨까지 약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입이 많이 나오신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앞쪽 턱 같은 경우는 주로 보형물을 썼고요. 여기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필러와 자가지방, 이마에는 지방이 들어가서 얼굴을 디자인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전후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기본 얼굴형에서 봤을 때 이 눈, 코, 입은 거의 똑같은 형을 띠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얼굴의 눈, 코, 입을 이루는 바깥쪽 부분, 이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눈 밑 오악, 아래쪽 부분의 입체감을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이 눈, 코, 입의 느낌을 그대로 두어도 사실은 서로 다른 느낌을 갖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을 아름답게 하고 코를 세우고 하는 과정은 이 바깥쪽의 얼굴형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함이 없고 이 안쪽의 모양을 다듬는 과정이고 저희가 이제 페이스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이 주로 바깥쪽 얼굴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크게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 코, 입의 느낌을 그대로 둔 채로 저희가 바깥쪽 얼굴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만들게 될 경우는 입이 나와 있는 부분을 들어가 보이게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른 부위보다 입이 나와 보이는 것을 다른 쪽 부위가 더 나오게 해서 입이 들어가 보이게 하는 효과를 주게 되어서 얼굴을 입체적으로 더 보이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옆면 사진 보겠습니다. 이게 입이 보면 이마보다 더 앞쪽으로 돌출되어 있어서 저희가 코와 입이 거의 같은 높이를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마가 뒤쪽으로 있어서 아래쪽 얼굴이 커져 보이는 이런 네. 얼굴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있어서 아래쪽 얼굴을 작게 하기 위해서 이 아래쪽 얼굴에 어떤 뭐 실수를 가지게 된다면 사실은 또 다른 부적절하고 조금 어색한 라인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위쪽 얼굴의 볼륨을 더 증가시키고 턱 아래쪽의 볼륨을 저희가 더 증가시켜서 이마에서 코, 입과 턱에서 이루는 이런 라인을 저희가 부가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쪽 얼굴이 크다고 하는 핸디캡을 사실은 이마 쪽과 앞쪽 턱 다른 부위의 어떤 디자인을 통해서 그 핸디캡을 교정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입이 나왔다고 해서 이 나온 입을 들어가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오히려 주변을 입체적으로 만들면서 그렇습니다. 입이 들어가 보이게 하는 그런 예. 케이스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이 나온 경우도 뭐 저런 케이스만 있는 것이 아닐 거니까 예. 다른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게 되면 제가 얼굴 위쪽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마 쪽 부위보다 아래쪽 얼굴이 이제 크게 느껴지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래쪽 얼굴이 크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아래쪽 얼굴을 작게 보이고 싶고 또는 아래쪽이 가름하게 느껴져야만 좀 미인형으로 느껴지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입이 나오신 부분을 제가 역시 이분도 앞쪽 턱 부분 그리고 이마 턱 부분에 볼륨을 줘서 네. 이런 커브의 형태의 미적 라인을 만들어주게 되면 이렇게 입이 나와 보이고 아래쪽이 크다는 여기 있는 볼륨을 전혀 저희가 따로 교정을 하지 않아도 아래쪽 얼굴이 더 작게 보이게 되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입이 나와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 이분은 저희가 이제 우리가 입이 나온 경우에 있어서 이제 입을 밀어 엮는 식의 교정을 네. 하시게 되면 사실은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얼굴형의 형태에서 입만 들어가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뭔가 이마 쪽이 꺼져가 있고 그 다음에 입이 나오고 턱이 없는 상황에서 입이 들어간 형태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아름답다고 느껴지기보다는 뭔가 부자연스러운 하나의 그게 또 유발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실내로 저희가 치과적 교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입이 너무 들어가 보여서 나중에 주걱턱처럼 느껴지는 나이가 들면서 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에서 한 3, 40년 전에 치과적 교정이 아주 유행을 하면서 이게 교정을 하신 분들이 요즘은 다시 또 입을 다시 내는 예. 그런 시술이 다시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입은 점차 안으로 들어가게 마련이고 그리고 이제 턱은 앞쪽으로 주걱턱처럼 나오게 마련인데 이제 그런 변화를 단순히 입이 나왔다는 것은 이마나 앞턱에 비해서 입이 나와 있다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마나 앞턱을 저희가 앞쪽으로 입체적으로 교정을 해주면 입은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입이 들어가 보이게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 만일 입이 더 나오시 보인다면 이때 치과적 교정이나 약간의 이제 입을 들어가는 교정을 하면 조금만 교정할 수도 있고 더 자연스러운 입 모양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나 이마나 이 턱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 입을 무리하게 많이 넣다 보면 얼굴이 납작하고 밋밋한 상태에서 입까지 작아지게 돼서 오히려 눈, 코, 입이 덜 뚜렷해 보이고 더 작아지게 보이게 되는 그런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입이 좀 나와 있는 경우를 봤고요. 그 다음은 어떤 사례를 살펴볼까요? 얼굴이 커 보이는 경우를 좀 작게 예. 보이게 만드는 그런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최근에는 얼굴이 작아 보이게 하려고 많은 분들이 노력을 그렇습니다. 하시거든요. 좀 얼굴이 좀 커서 고민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을 좀 길게 그럼요. 늘려가지고 얼굴을 네. 조금이라도 가려볼까 뭐 네.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네. 많으신데 보통 우리가 이제 얼굴이 커 보인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얼굴이 커 보이게 됩니까? 일단 얼굴이 커 보이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얼굴에 여백이 많게 느껴지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눈과 코와 입이 작아서 바깥쪽의 얼굴이 이제 아주 여백이 많아 보이게 되면 누구나 봐도 얼굴 크기와 상관없이 얼굴이 커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 이 얼굴의 여백을 줄이게 디자인을 하는 것이 얼굴이 커 보이는 것을 작게 보이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눈, 코, 입을 이루는 이 얼굴을 가운데 얼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바깥선을 저희가 바깥 얼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얼굴과 바깥 얼굴의 어떤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굴의 느낌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눈, 코, 입을 이루는 이 가운데 삼각형에서 바깥쪽에 있는 이런 여백이 많게 느껴질 경우는 얼굴이 커 보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조선시대 때 보면 이제 쓰개 치마라고 해서 이게 이제 눈, 코, 입만 드러나게 하고 나머지를 이제 치마 같은 걸로 이렇게 예. 쓰는 그런 쓰개 치마가 있었죠. 그러면 이 바깥쪽의 여백을 저희가 모르게 하고 안쪽 얼굴, 가운데 얼굴만 이제 남들에게 노출시키는 예. 그런 이제 치마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나 봐도 미인으로 느껴지게 되죠. 얼굴이 크다든지 하는 느낌을 주지 않고 가운데 얼굴만 노출시키는 그런 게 이제 쓰개 치마였는데 우리 얼굴을 디자인을 할 때도 이 가운데 얼굴을 얼굴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나타나게 디자인을 하고 바깥쪽의 이런 여백을 작게 보이게 디자인을 하게 되면 얼굴을 작아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눈, 코, 입을 이루는 그 삼각형 그 외의 부분 여백이 되도록이면 넓지 않아야지 그렇죠. 얼굴이 작아 보이게 보인다. 되는 것이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TV닥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수환성형외과의 황성호 원장님과 함께 페이스 리모델링에 대해서 보고 계신데요. 이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아래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거나 저희 인터넷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아주 정성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TV닥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TV닥터 이 시간에는 얼굴을 자연스러우면서도 입체감 있게 만들어주는 페이스 리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이제 얼굴이 큰 경우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선생님께서 이제 눈, 코, 입을 이루는 그 삼각형이 그 좀 작아야, 삼각형 위에 여백이 좀 적어야지 얼굴이 작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눈, 코, 입이 이루는 삼각형이 얼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야지 얼굴이 작아 보인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예. 얼굴을, 눈, 코, 입이 이루는 이 가운데 얼굴을 어떻게 확장시키고 바깥쪽의 여백을 어떻게 줄여 보이게 디자인을 하냐에 따라서 얼굴이 작아 보이느냐, 커 보이느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이 작아 보이게 하는 분들의 사진을 한번 보는데요. 이 눈, 코, 입을 이루는 삼각형이 얼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눈, 코, 입을 이루는 이 가운데 얼굴의 부분을 많은 부분을 차지하도록 저희가 만들고 바깥쪽 얼굴에서 저희가 이런 입체감이 있죠. 앞쪽에. 이런 입체감을 줘서 밋밋한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서 얼굴을 여백을 적게 보이게 하는 그런 디자인을 쓰게 되면 얼굴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작게 보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분 같은 경우에서는 전반적인 얼굴 크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얼굴의 눈, 코, 입이 이렇게 안쪽에 작은 삼각형을 이루고 있고 바깥쪽에 여백이 많은 경우와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삼각형이 얼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이 여백에서 입체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얼굴이 같은 얼굴 크기라도 오른쪽 분이 훨씬 더 작게 느껴지게 되고 왼쪽 분은 얼굴이 여백이 많아서 이제 얼굴이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안쪽 얼굴과 바깥쪽의 얼굴의 비율을 조절을 해서 얼굴을 작게 보이게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렇게 이제 얼굴이 커 보이는 경우에는 어떤 점에다가 중점을 둬서 수술해야 되나요? 일단 가운데 얼굴을 확장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가운데 얼굴을 확장시키는 과정은 눈을 좀 좌우로 이제 길게 만드는 그런 시술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 눈의 형태도 이제 좀 안쪽에 몰려 있는 분이 계시고 바깥쪽에 위치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가운데 얼굴에서 가장 핵심인 부분의 눈을 좌우로 길게 만드는 시술을 해서 이제 가운데 얼굴을 크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코의 부분이 아주 작다면 얼굴이 여백이 더 넓어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코의 볼륨이 크다면 얼굴을 좁아 보이는 그런 상대적인 비율이 있습니다. 눈도 저희가 좌우로 많이 길게 만들어 놓으면 얼굴이 훨씬 좁아 보이게 디자인되는 것이죠. 네. 그럼 얼굴이 커 보이는 경우에 시술 전후 사진 한번 비교해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가운데 얼굴의 삼각형이 안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으면서 바깥쪽에 얼굴에 여백이 많게 느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눈, 코, 입의 위치가 안쪽에 이제 위치하신 분들은 이렇게 얼굴에 여백이 넓어 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광대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얼굴이 커져 보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눈의 위치를 저희가 좌우로 길게 만드는 시술을 통해서 눈을 좌우로 길게 만들고, 했을 경우에는 이 삼각형의 느낌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느껴지게 됩니다. 여기는 삼각형이 안쪽에 몰려가 있고 바깥쪽에 여백이 많이 느껴지게 되지만 우리가 눈을 좌우로 키우고 광대 있는 부위를 약간 안쪽에 밀어낼 경우는 삼각형이 위치하는 눈, 코, 입이 얼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느껴지게 돼서 전반적인 얼굴의 느낌이 이쪽의 여백보다는 이쪽의 여백이 훨씬 적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선은 삼각형을 확장시키고 바깥쪽 여백을 줄여놓는 이런 시술을 한 다음에 다른 쪽에 저희가 입체적인 보강을 조금 더 하면 얼굴의 느낌이 훨씬 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여백이 많은 상태에서 저희가 어떤 시술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 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돼요. 네. 그 여백의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입체감을 만들더라도 별달리 사람들이 조금 더 작아 보인다든지 이런 느낌을 적게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운데 얼굴을 확장시켜 놓은 상태에서 입체감을 추가할 경우는
훨씬 더 지금보다 더 작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가운데 얼굴을 확장시키고 바깥쪽 여백을 입체적으로 만드는 과정이 얼굴을 작게 보이게 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좀 돌출되어 있죠. 예. 그리고 이마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눈을 좌우로 키우고 광대 부위를 이렇게 넣게 되면 이 이루는 삼각형 자체에서 바깥쪽에 이마, 광대, 그리고 볼에 있는 여백이 많이 느껴지게 되지만 예. 눈을 좌우로 키우게 되면 이 삼각형 자체가 얼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돼서 이제는 가운데 얼굴이 얼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눈을 좌우로 키우고 이 광대뼈 부위를 밀어넣는 과정이 같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얼굴의 여백이 훨씬 더 적다는 느낌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운데 얼굴의 확장과 바깥 얼굴의 축소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같이 하셔야만 얼굴의 느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얼굴이 커 보이는 경우 다른 케이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입이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눈, 코, 입에서 나머지 있는 부위에 여백이 있는 부위인데 저희가 이 가운데 얼굴 자체가 이분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처럼 눈을 좌우로 키우는 이런 가운데 얼굴의 확장이 없이도 바깥쪽 얼굴의 입체감을 저희가 입체적으로 만들어서 얼굴의 느낌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오목조목하게 만들어서 이제 납작한 부위는 넓게 보이게 마련인데 입체적으로 만들게 되면 들어오고 나가고의 음영의 차이가 있고 입체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얼굴이 더 작게 느껴지게 됩니다. 네. 다음 경우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옆면에서 우리가 이마 그리고 눈 밑에 있는 뺨 부분, 턱 부분이 이제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얼굴 중앙 부위가 앞쪽으로 좀 돌출돼 보이는 이런 느낌을 주는 행위죠. 그래서 제가 이마 부분과 앞턱 그리고 볼 부분에 입체적인 볼륨을 좀 주게 될 경우는 얼굴의 전반적인 느낌이 크다는 느낌에서 가름한 느낌 그리고 좌우 폭이 넓은 느낌에서 좁은 느낌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변하지만 전반적인 얼굴의 느낌은 좀 더 가름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뭐 턱이라든지 이마 같은데 여러 가지 이제 보형물을 사용을 하신다 그랬는데 주로 어떤 보형물을 사용하십니까? 우리가 얼굴에 쓸 수 있는 보형물의 종류는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이제 실리콘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고텍스라는 좀 부드러운 소재의 어떤 그런 보형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딱딱한 뼈 같은 느낌을 주는 인공뼈의 어떤 보형물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보형물 중에서 환자 상태에 맞게끔 저희가 쓰게 되는 것이죠. 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TV닥터, 오늘 이 시간에는 수완성형외과의 황성호 원장님과 함께 페이스 리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여러분들의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얼굴형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입니다. 약간 돌출 입이라서 교정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얼굴이 긴 편이라 윗턱과 아래턱을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과에서 잇몸을 들어올리는 교정과 무턱 수술을 하라고 하는데 정말 고민입니다. 긴 얼굴을 계란형의 얼굴로 바꿀 수는 없을까요? 구체적인 시술 과정을 알려주세요. 네, 이렇게 물어오셨는데 이분은 일단은 지금 교정을 하고 계시는 상태인 것 같아요. 예.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가운데 얼굴의 폭을 확장시켜놔야만 얼굴이 네. 길어 보이는 것을 길어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생깁니다. 현재 어떤 교정량을 너무 많이 해서 입을 작게 만든다든지 예. 그리고 현재 눈의 배열과 코의 배열이 어떤가도 상관은 있겠지만 입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얼굴의 여백이 더 넓어지고 네. 얼굴을 길어 보이게 하는 것을 이제 더 심하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입의 어느 정도는 나온 상태를 정상적인 과정을 두고 그 다음에 입 주변 턱이나든지 그 다음에 코 옆에 입체감을 주는 어떤 디자인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예. 어떤 무턱의 교정도 그냥 단순히 이제 좀 들어간 걸 나오게 하는 그런 식의 입체감보다는 얼굴이 짧아 보이도록 하는 각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턱의 부분을 약간 위쪽으로 들려 보이도록 하는 어떤 무턱 교정을 하는 것이 예. 얼굴의 삼각형을 더 꽉 차게 보이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밑부분이 밋밋한 보다는 위쪽으로 입체감이 있는 볼륨감을 만들 때 얼굴이 짧아 보이는 부분을 많이 짧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일단 제일 처음에 중요하고요. 그게
완성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코 옆쪽에 입체감을 줘서 길어 보이는 부분을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를 조절을 해서 짧아 보이게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긴 경우는 저희가 얼굴의 가로폭을 약간 넓혀야 됩니다. 네. 좁은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온 얼굴은 너무 길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눈 옆쪽의 볼륨을 약간 저희가 옆쪽으로 볼륨을 약간 주게 돼서 우리가 이제 얼굴을 가름한 이런 곡선형을 가질 수 있도록 예. 그쪽 부분에 볼륨을 저희가 추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눈의 위치를 저희가 이제 그런 얼굴이 여백이 다시 그쪽에 넣게 되면 다시 넓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줄이기 위해서 눈을 또 좌우로 크게 하는 그런 시술이 부가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입을 많이 넣지 않는 상태에서 모터의 교정을 위쪽 방향으로 돼서 얼굴이 짧아 보이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얼굴을 짧아 보이게 하면서 또 옆으로도 볼륨감이 있게 해주면서 그렇죠. 그렇게 하는 그런 방법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입이 나왔을 경우를 봤고요. 얼굴이 커 보이는 경우도 봤고요. 이제 세 번째 경우에는 얼굴이 밋밋한 경우를 들 수 있을 것 같은 경우인데요. 어떤 경우인가요? 얼굴이 밋밋한 경우는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입체적인 얼굴을 요즘은 선호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보면 사각턱 있는 부분이 좀 밋밋하게 느껴지고, 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좀 넓게 느껴지게 됩니다. 예. 얼굴에서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넓어 보이는 것을 고민을 하신 분들은 여기 있는 사각턱 부분을 저희가 뭐 보톡스라든지 또는 뼈 부분을 약간 줄이면 얼굴 형태가 더 작아질 수 있느냐, 네.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시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핸디캡을 교정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실은 이 부분의 어떤 핸디캡을 약간의 보완을 한다고 해서 이 얼굴의 전반적인 느낌은 크게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따라서 이 넓어 보이는 핸디캡을 교정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부분의 교정을 통해서 이 넓어 보이는 디자인을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얼굴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럼 수술 전에 이제 수술 후의 모습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 부분이 넓어 보이는 부분이었는데 네. 저희가 앞쪽 턱 부분에 입체적인 곡선을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여기 있는 사각턱에서 턱까지 이런 자연스러운 곡선이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 예전에 이 넓어 보인다는 느낌이 사람들의 인상에서 많이 사라지고 이마에서 코 그리고 입과 턱으로 이어지는 이런 라인과 턱이 연결될 수 있는 이 포인트를 저희가 만들어줌으로써 얼굴이 밋밋하다는 느낌을 꼭 이 부분이 교정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의 교정을 통해서 얼굴의 느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얼굴은 이게 평면적인 얼굴이 아니라 3차원적으로 생긴 입체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단순히 핸디캡을 그 부분의 교정으로서 해결한 경우는 그게 얼굴에 또 다른 부자연스러운 곡선을 만들 경우가 많습니다. 네. 따라서 본인이 생각하는 핸디캡은 다른 부분에 의해서 더 과장되어지고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걸 아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의 입체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그 부분의 핸디캡을 보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럼 이제 수술을 받았던 그 전후의 모습을 같이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이마에서 코랑 이어지는 라인이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예. 저희가 이쪽 부분에 볼륨이 생길 때는 이제 이마, 코, 입에서 느껴지는 라인이 그전보다는 훨씬 더 사람들 눈에 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예전보다 얼굴보다는 훨씬 더 곡선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게 되고 이 부분이 뭉퉁한 느낌도 이 부분이 볼륨이 살문해서 앞턱에서 사각턱까지 곡선으로 연결이 되어서 굳이 사각턱 부분에 어떤 다른 시술이 없더라도 가름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떤 볼륨을 줄이는 그런 시술보다는 이 부분의 보완을 통해서 더 곡선이라든지 입체감, 밋밋한 것이 더 개선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본인이 얼굴이 밋밋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 페이스 리모델링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다른 케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입이 이렇게 좀 돌출된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네. 이제 이 부분이 길어 보이게 되는 형으로 느껴질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굴의 비율을 할 때 흔히 많이 하는 이야기로 이마에서 눈썹, 눈썹에서 코끝, 코끝에서 이 끝의 비율이 뭐 1대 1대1 이런 느낌을 이야기를 많이 하죠. 다빈치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 이마의 폭이 좀 좁고 이 얼굴 중앙부의 길이 비율이 긴 경우에 있어서는 얼굴이 좀 전반적으로 아랫 얼굴이 커져 보일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입이 나와 있으면 얼굴이 이제 밋밋하게 보이는 경우, 아랫 얼굴이 크게 보이는 경우가 이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이마의
어떤 볼륨을 줘서 이 아래 얼굴, 중앙 얼굴의 길이를 짧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길어 보이게 하는 얼굴 중앙 부분을 짧게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입이 나온 경우에 있어서 입 주변을 저희가 볼륨감을 주게 되면 얼굴에 입이 들어가 보이면서 턱과 나오고 들어온 것이 이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길이 비율이 언밸런스를 저희가 이마 쪽의 볼륨과 얼굴 중앙 쪽을 짧아 보이게 하는 같은 느낌을 줘서 얼굴이 입체적으로 보이게 그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밋밋한 얼굴까지도 다 봤는데요. 이번에는 또 한 가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에 살이 없고 코끝이 낮아서 상대적으로 입이 나와 무턱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페이스 리모델링 수술을 받게 되면 뼈 수술 없이도 입이 나와 보이는 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또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고 켈로이드 체질인데 상관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자가지방 이식 후에 영구히 바뀐 형태를 보존할 수 있는지, 또 흡수돼서 재수술을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네. 이분의 경우도 이제 턱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알고 있기로 저희는 뼈 수술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뼈 수술 없이도 인상을 바꿀 수 있는지 그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우리가 입이 나와 있으면서 주변이 같이 입체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뼈 수술을 통해서 입을 집어넣는 경우가 맞는 경우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입이 나와 있고 입 위쪽이 꺼져가 있고 무턱인 경우에 있어서 입이 나온 경우라면 그 입을 그대로 둔 채로 위아래의 볼륨을 추가하면서 돌출입을 아니게 보이게 하는 디자인이 훨씬 더 얼굴형에 더 밸런스가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분의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코 옆이 꺼져가 있고 그 다음에 무턱 성향에서 입이 나와 있다면 코 옆과 무턱 부분에 입체감을 줘서 입을 들어가 보이게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가 수술 시 혈압이 높으실 경우는 출혈 경향이 많고 예. 그게 부기가 훨씬 더 오래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드시던 약을 수술 전날까지 계속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혈압을 낮은 상태에서 유지하시는 것이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그 이제 부기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죠.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켈로이드 체질이라서 수술 후 절개의 부위가 커진다든지 흉터가 많이 남아서 그런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얼굴의 부위에 있어서 어떤 저희가 절개를 넣는 것이 아주 조그만 부위를 절개를 넣어서 시술을 하는 것이고 절개창이 이제 긴장 없이 이렇게 탁 봉합이 되게 될 경우는 그 흉터 자체가 켈로이드 체질이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많은 부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이렇게 얼굴을 입체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과연 계속 유지가 되어서 이 모습대로 다시 꺼지면 어떻게 하나, 다시 옛날 모습대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이제 많이 하시죠. 그래서 얼굴의 핸디캡을 결정적으로 저희가 바꿔야 될 부위는 지방을 최소한의 양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얼굴의 부위별로 그게 지방이 흡수되는 양이 많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제 이마 부위의 어떤 지방 흡수량과 코 옆 지방 흡수 부위량이 다르고 그 다음에 턱 부위도 이 부분이 이렇게 딱딱하게 뼈에 붙어 있는 분이냐 아니면 약간의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분이냐에 따른 그런 피부 긴장도에 따라서도 지방 흡수율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현재 입이 나온 것이 메인 핸디캡이라서 이 부분을 교정을 하지 않으면 얼굴의 인상의 이미지가 좀 좋은 쪽으로 바뀔 수 없는 그런 분이라면 거기는 지방의 양을 거의 쓰지를 않는 것이죠. 반드시 퍼머넌트한 볼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시술을 하고 그리고 웃을 때나 말할 때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서는 딱딱한 느낌이 최소한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어떤 얼굴 표정에 관련된 그런 부위는 지방을 넣어서 디자인을 하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흡수가 되더라도 얼굴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위에 저희가 지방을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지방이 그대로 있다고 이제 느끼시는 거죠. 예. 그리고 지방 이식을 할 경우에 저희가 6개월이나 1년, 2년이 지나서 그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초반에 일부분이 흡수가 되고 남는 양은 계속 자기 몸의 일부의 같은 살로서 변화되어서 평생 지속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꼭 필요한 부분과 지방을 써야 부위를 선택해서 잘 넣는 것이 중요한 게 생각되는 부분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우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턱의 모양이 좋지 않은 경우 그렇게 많이들 말을 하는데 턱의 모양이 좋지 않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경우일까요? 예.
요즘 이제 얼굴형에 대한 관심이 많이 네. 높아지면서 얼굴을 작게 보이게 만들고 싶고 입체적으로 만들게 보이고 싶은 경우에 있어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사각턱이라든지 그다음에 무턱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턱 모양이 좋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어떤 네. 식으로 교정을 하는 것이 좋은지 이제 문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분은 이제 사각턱이 꽤 있다고 이제 느껴지실 수 있는 분입니다. 네. 이제 여기에 얼굴의 느낌이 아래쪽 얼굴이 크고 그다음에 이제 사각턱 부분이 있는 부위죠.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사각턱 있는 분들에 있어서 여기 사각턱을 이렇게 약간 절제를 하거나 어떤 다른 시술을 써서 이 사각턱 부위를 감소를 시켰다고 하더라도 이 앞쪽의 곡선과 이 사각턱이 줄었을 때의 라인이 이제 상상을 해보시면 크게 변화가 없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얼굴이 넓어 보이는 부분을 어느 한 부분의 디자인만으로는 약간 부족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네. 이런 어떤 핸디캡의 보완을 다른 쪽을 통해서 보완을 해야만 좋아지는 경우를 네. 저희가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건 수술 후의 사진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네. 약간 전 사진보다는 훨씬 아래쪽 볼륨이 네. 뭔가 작다는 느낌이 이제 들게 되는 것은 이 한 부분의 볼륨 감소, 이제 사각턱 절제술 이외에도 여기 앞쪽 턱의 부분을 약간 더 앞쪽 입체적으로 저희가 보완을 예. 하고 그 다음에 코랑 이마가 이르는 라인을 저희가 보완을 해서 이마에서 코, 입술과 턱에서 이르는 라인을 저희가 부드럽게 완성시켜 줄 경우에는 여기 있는 사각턱의 라인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네. 우리가 이마, 코, 앞턱과 이 앞쪽 턱까지 라인이 부드럽게 잘 형성되고 어떤 미적 라인이 형성되는 분들은 사각턱이 조금 있어도 미인으로 느껴지고 네. 사각턱이 없으면 조금 더 가름하게 느껴지고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쪽 부분에 어떤 라인에서 어떤 핸디캡이 있고 사각턱이 있는 경우는 사각턱 절제술만으로는 그냥 별다른 느낌이 차이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른 부분의 디자인이 꼭 필요할 수 있다라는 네.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수술 전후 사진을 함께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굴형의 어떤 변화를 이제 주고 싶은 분들은 예. 저희가 이제 아래쪽 턱을 좀 작게 하고 싶다든지 했을 때 본인의 얼굴형이 이 이마라든지 코, 입술과 턱의 라인이 잘 갖춰지신 분들은 이쪽 부분만의 어떤 교정만으로도 아주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나 이 위쪽 이마보다는 아래쪽 얼굴이 많이 크고 그 다음에 이쪽의 미적 커브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서는 이쪽의 라인을 저희가 조금 보완을 하고 네. 이쪽을 디자인을 하는 그런 식의 시술이 같이 이루어지시면 더 나은 얼굴이 형을 가질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게 턱만의 문제가 아닌 아니죠. 경우가 더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오히려 사각턱은 그대로 두고 네. 앞쪽 부분만 교정해도 사각턱이 없어져서 가름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 굳이 예. 사각턱 수술을 안 해도 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그럼 턱의 모양이 좋지 않은 경우 또 다른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얼굴을 뚜렷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네. 코 수술을 많이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 수술을 했을 때 다만 이제 코의 느낌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히 코만이 높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입부분이 코 옆부분이 납작할 경우에서는 코는 너무 높아 보이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돌출입이지만 아래턱이 이렇게 그냥 주변의 어떤 라인이 연결이 없이 그냥 어떤 한 부분의 입체감으로 툭 나왔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냥 보기에 이 라인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예. 어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에 얼굴 중앙 부위가 꺼진 형의 상태나 납작한 상태에서 코가 쓸 경우에서는 오히려 꺼진 거와 쓴 것이 너무 대비가 되어서 예. 더 코가 조금 더 이상하다가 느끼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따라서 이 코의 볼륨도 우리가 얼굴의 느낌을 어떻게 보완하면서 세우냐에 따라서 이제 느낌을 다르게 할 수 있는데요. 이쪽 부분의 볼륨을 저희가 약간 입체적으로 주면서 코의 높이를 유지할 경우에는 이 코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예. 따라서 같은 코라도 주변의 입체감이 어떤 느낌에 따라서 얼굴의 느낌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변의 입체감을 보완을 하면서 코랑 여기 있는 눈 밑의 오악 부분이랑 광대까지 이렇게 입체적으로 연결되는 라인을 만들고 아래쪽 턱 부분도 저희가 이 뺨이랑 연결되는 부위를 저희가 지방을 통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시켜주면 턱의 느낌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됩니다. 네.
다음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중앙부에가 앞쪽으로 좀 돌출되신 분인데 그런 분에서 저희가 이제 턱이 이렇게 약간 뒤쪽으로 밀려가져 있고 예. 이마도 약간 뒤쪽으로 밀려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코 수술을 하시게 되면 얼굴 중앙부에가 더 동그래져서 우리가 이제 얼굴이 좀 동그란 앞쪽으로 튀어나온 이런 느낌을 네. 주게 되죠. 예. 그래서 이마와 턱 쪽을 보강하게 되면 얼굴 중앙부가 들어가 보이는 효과로 조금 예. 더 자연스러운 라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 페이스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 수술한 티가 좀 적게 나도록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인상을 좌우하는 것은 네. 눈매랑 인매 두 가지가 크게 좌우합니다. 그래서 눈매와 인매가 좋으면 그 사람의 인상은 뭐 사각턱이 있든 광대가 있든 뭐 쌍꺼풀이 있든 없든 남들에게 호감을 주는 그런 인상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눈매, 인매가 이제 좀 어떤 약간 눈꼬리 올라가 있다든지 예. 입이 너무 나와 있다든지 또는 입이 너무 이제 합축이 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서는 인상을 다른 분에게 이제 좋은 인상을 주기는 약간의 이제 부담감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눈매랑 인매 주위를 저희가 입체적으로 교정을 하게 되면 인상이 이제 자꾸 호감 쪽으로 가는 것이죠. 비호감인 형에서 자꾸 호감 쪽으로 가도록 저희가 볼륨을 주는 디자인을 제가 특별히 신경을 쓰게 되면 예. 인상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종합적으로 디자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합병증이라든지 부작용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얼굴형의 변화를 위해서 성형외과를 내원하거나 찾으실 때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부작용,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가장 많은 신경을 쓰시는 부분인데요. 일단 성형수술이나 어떤 얼굴형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이제 느끼는 부작용은 이제 전신마취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국소마취로 하는 시술이라면 어떤 전신마취에 대한 위험성은 없다고 보셔도 되지만 혹시나 어떤 뼈 수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전신마취를 하게 되는데 그런 전신마취는 환자의 기본적인 위험성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상태를 잘 모니터할 수 있는 모니터링이 잘 되어야 되고요. 마취과 선생님이 옆에 계셔서 그 상태를 잘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 외의 부작용은 대부분이 불만족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를 갖고 싶은데 그것이 되지 않는 경우죠. 그래서 그런 불만족을 저희가 어떻게 이제 환자들이 상태에서 잘 개선을 하느냐가 사실은 성형수술의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을 개선하는데 일단 위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이 나온다면 입이 들어가 보이고, 그 다음에 입이 들어가 보인다면 입이 나와 보이게 하고, 주걱턱이 성향이 같다면 주걱턱이 성향을 보완하는 디자인을 가장 먼저 시도를 하시는 게 좋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차차차차 보완을 하시는 게 얼굴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을 보완하는 디자인을 어떻게 이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술 후 불만족을 많이 이제 감소시킬 수가 있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죠. 혹시나 이제 디자인상에서 사람들마다 다 얼굴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한다고 해서 다 이뻐지는 건 아닐 겁니다. 얼굴형에 따라서 같은 돌출입이라도 얼굴이 크신 분에서 돌출입이 있을 것이고 작으신 분에서 돌출입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이제 얼굴이 돌출입은 해결은 됐지만 얼굴이 좀 더 또 커져 보인다든지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또는 또 지방을 약간 넣는데 다시 흡수가 돼서 다시 옛날 모습과 비슷해 보이는 경우가 생긴다면 저희가 이제 다시 보강을 하는 재수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네.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재료마다 다르겠지만 뭐 지방을 넣은 경우는 한 2, 3개월 정도 후에 모양이 예. 정착되고 나서 저희가 보강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뭐 그 외에 어떤 메인 핸디캡의 변화는 뭐 지방이 아닌 경우는 거의 계속 유지된다고 보면 되니까 네. 지방 같은 경우는 조금 다시 재보강할 필요가 있기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페이스 리모델링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자기 자신의 얼굴형이 어떻게 디자인돼야만 조금 매력적인 형으로 바뀔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얼굴과 바깥 얼굴의 어떤 여백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본인의 얼굴형에서 메인 단점을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충분히 상담하시고 좋아질 수 있는 범위를 인식하신 다음에 수술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한 TV닥터, 오늘 이 시간에는 수환성형외과의 황성호 원장님과 함께 보다 입체적인 얼굴을 만드는 그런 페이스 리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시간 동안 전해드린 TV닥터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이 1시간 하시면서 미처 풀지 못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거나 저희 인터넷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물어오시면 저희가 아주 정성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